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학교에서 공부했던, 우리 학교에서 직접 수업했던 그 바로 다음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70쪽, 271쪽 펼쳐주고요. 학습지는 8단원 학습지 선생님이 학교에서 다 배부했죠? 네, 3쪽 펼쳐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교과서 270쪽, 271쪽인데 솔직히 오늘 공부하는 거 이거예요.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자, 교과서 한번 보세요. 내용이 너무 엉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가 뭐 요쪽 수라, 요쪽 수를 한다는 건 알면 되는데, 교과서보다는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나 다른 사진이나 그림 보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용어 지금부터 갈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용어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뭡니까? 단열이에요. 자, 단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는 게 오늘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자, 단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열이 잘 되나요? 집이 단열이 잘 되나요? 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너희들 집에 단열이 잘 되니? 이렇게 물으니까 대부분이 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열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집이 대부분 단열이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율곡동 아파트는 대부분 새 아파트가 많잖아요. 새 아파트면 단열이 잘 되도록 최신식으로 잘 지어놨을 겁니다. 단열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집에서 난방을 켜면 그 난방 켰을 때 공기가 따뜻해지잖아요. 그 따뜻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좀 막는 거, 그런 걸 단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이 밖으로 이동하는 걸 차단한다. 단열 이 뜻이에요. 열이 나가는 걸 차단한다. 그거 잘 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네, 잘 될 거예요. 율곡중 학교도, 우리 학교도 단열 잘 될 겁니다. 최신식 학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열이 잘 된다는 거는 안에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놓은 그 열기가 밖으로 잘 이동하지 않는다.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런 뜻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단열의 의미입니다. 단열의 의미. 누가 이동하는 걸 차단하는 거. 오케이. 열이 밖으로 이렇게 새 나가는 것. 새 나가거나 이동하는 걸 막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시작. 단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열이 이동하는 걸 못 나가게 막는 걸 단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열이 이동하는 그 방법은 결국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죠. 그죠? 학교에서 했죠. 이동하는 걸 막는 거를 우리는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시작. 전도, 대류, 복사. 그죠?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결국에 단열을 잘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단열의 의미는 결국에 이겁니다. 전도, 대류, 복사로 열이 이동하는 걸 막는 것. 그걸 우리가 단열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단열재는 뭡니까? 단열이 뭔지 했죠? 열이 나가는 걸 막는 걸 우리가 단열이라 해요. 열이 나가는 걸 막는 그걸 단열인데, 단열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 그런 건 우리가 단열재라고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학교는 단열재를 잘 사용을 했을까요?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정답? 네. 최신식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학교 단열재를 많이 써서 우리 학교 정도면 겨울에 진짜 따뜻한 거예요. 그죠? 안에 있는 그 열기가 밖으로 잘 안 나갑니다. 우리 학교는 단열재를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단열의 의미와 단열재가 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시작! 전도, 대류, 복사. 각각의 의미 배웠으니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해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뭔지 아니까 전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단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대류가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 대류를 못하게 하면 그게 바로 단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도 뭔지 알았기 때문에 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그게 바로 복사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하는 방법, 단열 방법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별표 쳐주세요. 단열의 방법, 전도, 대류, 복사 각각 어떻게 단열을 할 수 있는지 요 3가지 단열 방법을 설명한다면 오늘 수업 너무 잘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그림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볼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도, 대류, 복사 각각 단열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그리고 선생님이 요런 예를 던지면 단열 방법,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단열시켰는지 생각해 보기. 됐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앞에 교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나, 이거 엄청 옛날 교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이런 교실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진짜요. 진짜 이런 교실에서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 교실에 의자가 이랬어요. 엄청 엉성하죠. 엉성하고 삐걱삐걱 소리 나고 정말 불편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진짜 이런 날로 썼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교실 보세요. 엄청 엉성해요. 지금의 우리가 지내고 있는 교실과 너무 다릅니다. 자, 그림 보고 선생님 질문할게요. 옛날 교실, 단열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네, 진짜 안 될 것 같죠? 안에서 따뜻하게 난방을 해도 열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이 생겼어요. 단열이 잘 안 돼요.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생활하고 있는 최신식 학교입니다. 자, 딱 봐도 튼튼합니다. 단열이 잘 되게, 안 빠져나가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율곡중학교도 이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 단열이 잘 된다, 안 된다는 잘 지으면 돼요. 건물 같은 걸 잘 지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도, 대류, 복사 각각을 단열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교실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열을 잘 하려면 창문, 벽, 바닥 요런 데를 머리를 잘 쓰면 단열을 잘 시킬 수 있어요. 창문, 벽, 바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로 열이 이동하는 걸 막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전도가 뭐였죠? 무슨 상태? 오케이, 고체 상태에서 열이 어떻게 됐죠? 네, 옆으로 전달되면서 빠져나가는 현상. 그죠? 그래서 우리 교실에 따뜻한 이 열기가 창문이나 벽을 통해서, 창문이고 다 고체잖아요. 전달 다 빠져나갑니다. 전도로 열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전도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우린 단열을 잘하는 거죠. 차단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은 머리를 썼습니다. 요즘 교실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 율곡중학교 교실에도 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정답은 창문에 비밀이 있어요. 느낌 옵니까? 몇 중창? 네, 이중창을 만드는 거예요. 이중창이 뭐냐면요. 선생님 수업을 해보니까 이중창을 창문을 2개 만드는 걸 이중창인 줄 아는데 그거는 그냥 창문 2개인 거예요. 창문 2개인 걸 이중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리를 잘 보세요.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유리가 하나인 줄로 아는데요. 알고 보면 유리를 하나 하고 옆에 하나를 더 만들어. 이 하나가 지금 샷시 1개예요. 우리는 창문 하나만 보면 유리 1개인 줄 알거든요. 근데 유리가 2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이 빠져나갑니다. 전달 빠져나가다가 창문 유리가 2개 있으면 요 사이에 네, 공기층이 있어요. 어머나, 공기층은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이 전도되다가 공기층을 만나면 아이고 전달 그만 스탑 전달이 못 되는 거야. 전도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공기층을 중간에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로 열이 빠져나가게 막는 방법은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을 이용하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 오케이, 정답. 공기층이에요. 공기층을 중간에 넣어버리면 열이 전달 되다가 중간에 스탑! 못 전달돼요. 이렇게 전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됐죠? 포인트 기억하세요. 전도를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기층을 만들어라.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류입니다. 대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솔직히 우리 교실에서 따뜻한 걸 켜면은 따뜻한 온풍기 같은 걸 켜면 선생님이 대류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요. 가벼워서 어디로 가죠? 위로 갑니다. 위로 갔다가 차가워지면 다시 아래로 옵니다. 위, 아래 이렇게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네, 대류라고 했어요. 대류로 열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막으려면 단순하게 생각해봐. 자, 우리 교실 속에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교실에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만 싹 없애버리면 대류는 일어날 수? 없겠네?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야 대류가 일어나는 건데 선생님이 이 입자를, 기체를 다 없애버렸어. 아, 대류가 일어날 수 없죠. 자, 그래서 너무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리합니다. 대류를 일어나는 걸 막게 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공기를 빼면 돼요. 우리가 공기 뺀 상태를 무슨 상태란다? 정답은 시작! 오케이, 진공 상태죠. 진공 상태를 만들면 대류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진공 상태 만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 교실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위아래 대류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머리를 좀 써볼까요? 교실을 칸을 여러 개로 나눠 생각해 볼게요. 막 미로처럼 칸을 나눠놔. 그러면은 위로 갈라 하던 애가 툭툭툭 미로에 부딪히니까 위로 가갖고 위아래 이렇게 활발하게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칸칸이 나눠 놓으면 대류 현상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요. 부딪히니까 자꾸자꾸. 그죠? 그래서 대류 현상을 못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무슨 상태 만들기? 오케이, 진공 상태 만들기. 두 번째, 네, 칸을 여러 개로 나눈다.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정리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이번에 마지막 복사를 막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복사가 뭐라고 했죠? 네, 열이 직접 파박 이렇게 이동해서 나가는 현상. 우리 교실에 따뜻한 열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이 열이 직접 탁탁탁탁 태양 복사 에너지처럼 밖으로 이렇게 타다닥 열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열이 다 빠져나가면 교실은 추워져요. 단열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복사를 막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이 타닥 나갈 때 못 나가고 반사돼서 들어오게 하면 될 것 같죠? 반사해서 들어오게 하려면 네, 거울 같은 거 설치하면 진짜 좋아요. 나가다가 타닥 반사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복사로 못 빠져나가요. 근데 실제로 거울은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요. 누구를 많이 쓰냐? 오케이, 알루미늄 같은 애들을 둘러버려. 교실에 알루미늄 쫙 발라버리면 열이 나가려다가 타닥 반사돼서 다시 교실로 들어와요. 우와, 그러면 열이 못 빠져나가네. 단열 잘 되겠다. 됐습니까? 네, 요렇게 차단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전도, 대류, 복사 각각 어떻게 차단하는지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그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중창입니다. 중간에 무슨 층? 오케이, 공기층. 정답 얘기합니다.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누구를 막는 방법이다. 정답은 오케이, 전도를 막아서 차단하는 단열하는 방법이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실제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런 단열재를 밖에다 붙여요. 우리 율곡중학교도 뜯으면 이런 단열재가 엄청 빵빵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단열재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퐁신퐁신해요. 폭신폭신. 우와, 무슨 층? 오케이, 공기층이 들어있습니다. 문제 됩니다. 공기층이 들어있다는 거는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누구를 막겠다는 방법이다. 정답은 오케이, 전도를 막는 방법이에요. 요 단열재가 공기층을 넣어서 정도를 막습니다. 헉, 선생님! 단열재 색깔이 은색이에요. 알루미늄 같은 색깔이에요. 오케이, 알루미늄 같은 색깔로 만드는 이유는
전도, 대류, 복사 중에 타닥타닥 반사되게 하는 거 누구? 정답, 복사를 막는 방법이에요. 교실 안에 있던 게 타닥타닥 반사돼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복사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물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진짜 이런 단열재를 다 써요. 은색에 폭신폭신 공기층이 들어간 이런 단열재를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건축 자재를 보면 안에 이런 단열재가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공기층도 있고 알루미늄도 좀 발라놓고 이런다는 거 알아놓으세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다른 반에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네, 뽁뽁이 겨울에 붙이면 따뜻하잖아요. 단열이 잘 되고 안 빠져나가잖아요. 열이. 뽁뽁이 문제 내겠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누구로 이동하는 걸 찾아내는 거다. 정답은 힌트. 뽁뽁이는 뽕뽕뽕뽕 안에 뭐 들었어요? 공기층 들었죠? 정답은 오케이. 전도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법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기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전도, 대류, 복사로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제시하면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 마무리된 거예요. 자, 대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집입니다. 단열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각각 어떤 아이디어를 쓰는지 선생님이 다 얘기했죠? 한번 정답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창문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창문, 몇 중창? 오케이, 이중창.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뭐? 오케이, 전도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겁니다. 정리됐죠? 두 번째, 바닥을 보겠습니다. 바닥이 전도로 열이 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바닥에 스티로폼, 우리 스타이로폼이라고도 해요. 스티로폼 같은 빵빵한 공기층 들어간 그런 걸로 바닥을 깔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티로폼 같은 거는 전도로 나가는 열을 막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네, 전도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 벽 사진 보여줬죠? 네, 빵빵한 공기층, 전도, 대류, 복사, 뭐? 네, 전도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그런 단열재도 쓴다고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루미늄 같은 색깔 막 발라놨잖아. 그 뭐였어요? 네, 복사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습니다. 전도나 복사 빠져나가게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볼 수 있는 요거, 온풍기, 에어컨, 온돌까지 순서대로 선생님이랑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아이스크림 넣을 때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요런 데 아이스크림 넣어서 가지고 오죠. 얘 왜 이렇게 생겼지?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어볼게요. 아이스크림 단열 봉지 만져보면 빵빵빵 공기가 들어가 있네. 우와.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뭘 막는 방법이다. 정답은? 오케이. 전도 막는 방법이죠. 그리고 선생님, 아이스크림 단열 봉지는 왜 이렇게 은색처럼 못생긴 색깔을 해놨어요? 은색인 이유 알죠? 선생님이 복사를 반사시킨다 그랬죠?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정답은? 네, 복사를 막기 위해서 은색으로 이렇게 알루미늄 처리를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타이로폼 있죠? 스티로폼. 스티로폼도 알고 보면 안에 빵빵하게 공기층이 있어요. 전도 같은 걸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다음 그림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입는 옷, 방한복이라고 하죠. 추울 때 입는 옷. 자, 방한복의 비밀도 지금부터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한복은 빵빵해요. 우와, 공기층 빵빵빵빵. 공기층.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뭘 막는 방법? 오케이, 정답은 전도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선생님. 방한복은 칸을 여러 개 나눠놨어요. 맞죠? 여러 개 하나로 다 연결된 게 아니라 보세요. 울퉁불퉁, 울퉁불퉁. 칸을 여러 개 나눠놨습니다. 이 안에서 크게 대류하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거예요. 칸을 여러 개로 나눈 거는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누구 막는 거? 오케이, 정답은 대류죠. 그죠? 이렇게 자기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애들하고 요거 맞추기 게임을 했었는데 그냥 퀴즈를 간단하게 냈었어요. 선생님이 방한복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방한복도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이게 중국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요런 방한복
선생님 실제로 수업할 때 얘들아 이거 뭐 하는데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몇 반에 누구는 똥 누는데 쓰려고 만들었어요.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는데요. 선생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오토바이를 탈 때 사용하는 방한복이라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죠? 자, 근데 요거 자른 사진이 있어요. 보세요. 잘라낸 사진 보니까 안에 빵빵하게 공기층 있죠? 우와, 전도를 막는 거고요. 칸을 여러 개 나눠놨습니다. 뭘 막는 거죠? 네, 대류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는 어떤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요거 온풍기 같은 따뜻한 난로 같은 겁니다. 자, 질문할게요. 난로 같은 온풍기는 위, 아래 어디에 설치한다? 정답은 반드시 아래쪽에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 따뜻한 공기는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위로 가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를 내뿜는 기계는 아래쪽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오면 위로 가니까 이렇게 전체 대류 순환을 하겠죠? 얘기하겠습니다. 온풍기는 위, 아래 어디 설치한다? 정답은 오케이, 아래쪽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뭡니까?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은 위, 아래 어디 설치한다? 정답은 위에 설치해야 돼요. 왜냐? 차가운 공기는 나오면 툭 밑으로 떨어지니까 툭 떨어지니까 이렇게 순환이 전체가 되는 거죠. 대류로. 그래서 에어컨은 반드시 어디? 네, 위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온돌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난방을 돌릴 때 바닥 밑에 뜯어보면 이렇게 따뜻한 물이 들어오는 온수관이 있어요. 여기 위에 우리가 온돌을 마루를 깔아요. 깔 때 만약에 나는 이 온수관의 열이 바닥에 전달이 잘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머리를 쓰면 되죠. 여기 위에 까는 이 온돌 바닥을 전도가 좀 잘 되는 아이로 깔아주면 여기 있는 열이 아마 전달 잘 돼서 방바닥이 잘 따뜻해질 거예요. 이런 것도 과학을 안다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지금까지 여기 적혀있는 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전도 대류 복사를 막는 방법 하나하나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공부 잘한 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학습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